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인책입니다. 세상이 왜 이리 뒤숭숭한가. 이 동해 양양 동호해변에 앉아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간다. 바닷가 모래알들도 그 모래알보다 많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다들 제 자리를 찾아간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니 그게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법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면 거기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저도 욕심에 눈이 먼 적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 조각 인선이 발표되면서 이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갈라서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명색이 공동정부라면서 내각에 안철수 측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자 안철수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안철수는 어제 이 농림장관 발표에도 끝내 좌파 인사가 보이지 않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14일 이 논란과 관련해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뉴스에도 솔직히 지금 대중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전날 수요일 13일 이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자 세간의 이목은 딱 한 명, 단 한 명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인수원 부원장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은 윤석열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172석 민주당의 맞선 인사라고 썼습니다. 거대 야당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청문회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다른 인선이 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우산을 쓰면 연인이 되지만 함께 비를 맞으면 동지가 된다. 제가 쓴 책 자유의식들에 있는 말입니다. 함께 비를 맞은 한동훈이 윤석열에게는 정치적 동지인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 바람에 다른 인선은 말씀드린 대로 관심받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에 이어 비서실장에도 경제전문가 김대기를 기용했죠. 이전에 정책실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새 정부 첫 번째 과제인 것을 천명을 했는데 그조차도 관심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경제팀은 대부분 전문 관료들로 채워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실물 경제를 경험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관료 출신 경제팀을 두고 신발 속 돌멩이는 누가 빼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조각 때처럼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인 박진이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는 역시 현역 의원인 권영세가 지명됐습니다. 언론은 윤석열 정부 내각을 지역 안배가 없는 전문가 그리고 당선인이 잘 아는 인물 중심으로 발탁했다고 썼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유독 많은 것은 이 능력 위주라고 봐야 합니까? 언론은 초대 총리, 초대 장관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내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비서가 아닌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로서 기능한다면 결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해 업무를 파악하고 익숙해지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장관이 1년마다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풍토는 대통령제 취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쨌든 세간의 관심은 온통 검객 한동훈에게 쏠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윤석열이 분신으로 불릴 정도로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과거 중수부장인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각을 세우면서 그는 연이은 좌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검은유착 사건 수사 대상이 된 게 빌미를 줬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그는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자 그는 일찌감치 적폐청산의 무대가 될 중앙지검장으로 꼽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한 달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을 두고 권력 수사를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한동훈이 2019년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4차례나 좌천을 거듭했으니 대중에겐 비운의 금객으로 깊이 각인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가 중앙지검장 같은 칼잡이 무대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이 전날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이변의 이유가 됐을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걸려고 들자 당시 명대사를 내놓으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졌습니다. 이렇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러니까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 검수완박을 하면 그런 부패완판 사회가 된다. 그러니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 당선인이 준비한 고도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법무장관은 내게 맡겨달라고 했다는 걸로 보아 검수완박과 상관없이 한동훈 발탁, 파격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윤석열과 민주당의 정면 충돌이라면서 한동훈 지명을 파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파격이라는 표현은 옳은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0배나 후보인 데다가 이 법관 출신인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뽑았을 때나 또 문재인이 비법조인인 박상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과는 달리 한동훈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뿐인데 왜 파격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동훈이 대답은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야 공이 20, 30대를 대표로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다. 파격이라는 얘기는 김호수 검찰총장과 연수원 기수 7년을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핍박받았던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검수완박을 외치는 172석 거대 야당과 정면 승부를 선택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인선은 수요일 종일 이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지명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이 법무행정, 검찰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윤석열의 허를 찌르는 인선을 주변 사람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 쿠데타라면서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아니 허를 찔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그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하더라도 윤석열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만한 반대를 예상하지 않았을 턱이 없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기간은 이로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방송에서 지금쯤 윤석열 당선인이 야당이 될 민주당을 방문해서 인선을 설명하고 코로나 손실보상금 추경 문제도 의논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야말로 협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에 홀린 듯 철진한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다시 꺼내들어 윤석열 정부의 적폐청산을 원천 봉쇄하려 들었고 이에 맞서 윤석열이 검객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해 맞짱을 뜨자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는 무슨 힘이 있을까요? 법무장관이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직접 휘두를 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부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동훈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잘 되는 칼일지라도 문재인 권력의 적폐를 수사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의 진짜 권력은 검사 인사권입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인사권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 아니, 권력 자체가 바로 인사권입니다. 과거 검찰이 정치 권력에 굴종한 것도 바로 그 인사권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믿는 칼들을 배치해서 적의 목숨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겁내는 것은 바로 한동훈이 보일 인사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제 지명 발표 때까지 윤석열 주변에서조차 그의 발탁을 예상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첫건에게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돌았지만 언론은 한동훈이 이재명 수사를 하게 될,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하게 될 수원지검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그 인사권을 발동해서 적폐청산에 나서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정치적 인물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이 더 이상 칼잡이가 되어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았다며 그 어차피 정치인이 길을 걸을 것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칼을 휘두를 수 없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데도 민주당 쪽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마구 지르고 있습니다. 마침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조차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에 연관된 현 여권을 겨냥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획책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별다른 수단을 찾지도 못합니다. 민주당은 공개리에 윤석열을 성토할 뿐입니다. 이렇습니다. 척근을 내세운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은 검객 한동훈이 등장해 환호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마치 무협지를 보는 기분일 겁니다. 그가 이제 칼잡이가 아니라는 기사에도 뭔가 피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는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언론은 한동훈이 검사 인사를 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수사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유창한 영어 실력 운운하며 덧붙인 구차한 설명도 그런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국제 업무 경험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최적임자다. 왜 법무장관에게 영어 실력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한동훈 카드의 파장은 큽니다. 청문회 전국은 검수완박 전국이자 한동훈 전국이 됐습니다. 한동훈도 어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최근 공론의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그가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와 대장동 같은 이재명 관련 게이트는 물론 재판거래 의혹 등에 눈감을 것으로 이기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했죠. 그리고 2019년 7월 윤석열이 총장이 된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조국 수사 등을 총괄했습니다. 그의 법무장관 지명은 그런 칼잡이가 칼을 숨긴 채 무대에 등장한 것이라고 할까요? 당선인 비서실장 장재훈이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주었다.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아끼기 위해 칼을 거두드린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칼은 가슴에 품은
집중지검이 됐을 뿐입니다. 자, 이제 야당이 될 현재 권력 민주당의 반응은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입니다. 가장 재밌는 것은 조국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 장관이자 황태자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신복 중 신복, 폐주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권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 참 나름대로 예리한 시선입니다. 조국은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게 되고 수사 기소 분리와 무관하게 이재명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같은 상설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와 한동훈이 언쟁도 아주 재밌습니다. 한동훈은 인수위 기자회견 때 수사 지휘권 폐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난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 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박범계가 짧게 맞받았습니다. 왜 그러신가 모르겠다. 박범계는 한동훈 지명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갈래의 해석이 필요 없는 지명이다. 의도가 심플한 것 아니냐. 자, 어쨌든 문제를 키운 건 한동훈 지명이 아니라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선거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사건. 말하자면 민주당의 자살사건. 이게 칼럼 제목입니다. 그 칼럼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도둑이 포조를 없애 자유를 얻겠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요즘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신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172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권력이 바뀌는 5월 10일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바로 그 결정판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정의란 무엇일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의란 정말 무엇일까요? 그들이 입만 열면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무슨 주술처럼 외는 정의 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방송사 사장을 못 바꾸게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KBS, MBC, EBS 등 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사장을 선임할 때 운영위원회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과반이 아닙니다. 5분의 3 이상입니다. 민주당 당론대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이사는 25명으로 확대되는데 거기에는 국회 출신 인사 등이 들어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나라에 정의는 없고 권력만 있을 뿐입니다. 권력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자신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쓴소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최고위직으로 있을 때 아들과 딸이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스펙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조국의 아들, 딸과 빗댔습니다. 이 위암수술 권위자인 정호영은 윤석열이 40년 지계라고 합니다. 그 친분이 눈을 흐린 것일까요? 아니면 검증해보니 아들, 딸이 의대 편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조국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절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딸, 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에 대해
검찰,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 조사, 취재를 할 것이냐. 당사자인 정호영은 특혜는 없었다. 이 확인해 보면 특혜가 없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죠. 제 눈의 들보는 탓하지 않고 남의 눈의 티만 본다. 윤석열 정부의 승패는 바로 권력의 겸허함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